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케네스 아놀드라는 부보안관직을 갖고 있고 나름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비행기를 갖고 있었어요. 아, 본인 개인 비행기요? 그렇죠. 개인 비행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추락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탐색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편대가 날아가는 걸 딱 목격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보고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비행체들이 당시의 기준으로 봐선 도저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속도가 일단 음속을 훨씬 넘어서는. 당시 인류에 없던 그렇죠. 기술. 그때는 음속 돌파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음속 돌파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몇 달 후에 가능해져요. 그럼 비행 테스트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테스트 비행이라고 하면 국가적인 아주 극비 사항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당시에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던 구소련이라든지 이런 데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는 그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비밀 지역.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매스컴에다가 알렸거든요. 그게 근데 최초의 UFO 목격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UFO라고 부르지 않고요. 플라잉 소서, 비행 접시라고. 비행 접시. 아, 비행 접시. 그때부터 접시란 말이 나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한 2주 정도 안 돼서 또 난리가 나요. 로스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루스웰 사건. 네. 군에서 어떤 보도 자료를 내놓냐면 플라잉 소서가 이 로스웰에 어디 추락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그게 지역 신문에도 나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플라잉 소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막 시끄러워지니까 바로 그 보도를 취소해요. 이게 정정? 잘못됐다. 정정. 아. 그 플라잉 소서가 아니라 기상 관측 기구가 이제 추락한 거를 잘못 오인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지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그 수거했다고 하는 기구 잔해를 갖다 앞에 놓고 기자회견을 하죠.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그 수거 작업을 했던 사람 그 이제 당시 군인이었겠죠. 네. 자신이 수거했던 진짜는 그게 아니다. 따로 있다. 이렇게 또 따로 있다. 내부 고발을 해버렸네. 뜨드드드. 다른 데다 갖다 옮겼다.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덮을락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외계인이 저렇게 생겼나 보다 하면서. 저도 그 영상 일부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어. 매체를 통해서. 예.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가짜로 조작됐다 이렇게 밝혀져서 저도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예. 정작 중요한 거는 1947년에
일반인들이 UFO를 목격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공군 당시는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육군 항공대 뭐 이 정도로 예,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보고되는 거기 관련된 조종사들 그리고 거기 관제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UFO를 목격을 한 그런 사례들이 막 보고가 되는 거예요. 1947년에. 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쭉 보면은 그 당시 미 육군의 조종사들이 훈련 중에 그런 괴 비행체들을 목격을 해요.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당시 수준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한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행체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보고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총괄해서 분석할 수 있었던 부서가 그러니까 미 육군 항공 군수사령부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자료들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요. 1947년 9월에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군에서는 비행 접시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비행 원반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비행 원반이 결코 환상이나 허구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극도의 상승 속도. 우리가 보통 일반 비행기는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선회를 해서 올라가요. 지금 목격된 건 보면 그냥 바로 그냥 수직 상승이라든지 뭐 이게 가능하고 회전할 때 기동력 일반 비행기는 회전할 때 일정한 반지름을 두고 이렇게 회전하죠. 근데 이 UFO는 가다가 거의 직각으로 꺾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단지 어떤 자연현상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제시되는 게 뭐냐. 레이더에 감지될 경우에 회피하려고 한다. 쑥스럽다, 쑥스럽다. 스물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판단이 뭐냐. 이거는 어떤 비행체가 맞다. 실제로 인위적으로 조종이 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조종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타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 이렇게 방향을 급하게 틀고 하면 안에서 가속도가 되게 세요. 그럼 가속도가 굉장히 커지면 일반 생명체는 못 견디죠. 그러죠. 근데 이미 석 달 만에 9월에 보고서가 한번 나왔고 그러고 그 12월에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또 나와요. 자,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비행 원반이 공중에 그냥 정지 상태로 있다. 근데 거기 정지 상태로 존재할 때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이제 뭐 어떤 프로펠러가 동력, 많이 있어야 프로펠러라든지 뭐 네. 보통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엄청난 높은 상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 보통 유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딱 정지해. 어느 위치에서. 근데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는 UFO가 이미 1947년부터 보고되고 있었다는 거죠. 와우. 1948년으로 넘어가면서 네. 드디어 공군이 미국 그 육군에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미 공군이 이제 생겨나죠. 자, 그러고 나서 처음 했던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FO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사인이라고 UFO 전담 팀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때도 역시 UFO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48년 1년 동안 이 프로젝트 사인이라는 팀이 조사 활동을 하는데 그때 최종 보고서에는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 Unidentified Aerial Object. UFO가 아니고 UAO네요. UAO. 네. 근데 A는 그러면 에어리얼, 공중. Aerial. 그러니까 공중의 어떤 물체다. 미확인 공중 물체.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미국 최초로 조사 전담팀이 운용이 되는데 여기서 두 파로 나뉘어요. 한쪽은 뭐냐? 좀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외계에서 온 거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한쪽이고 다른 쪽은 그게 아니라 소련에서 온 걸 가능성이 높다. 지구 안의 것이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주도했던 쪽은 바로 외계 기원론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소련 그건 아니야. 말하자면 뭐 이런 식이에요. 아까 보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가속을 하거나 뭐 이런 게 특성이잖아요. 중요한 특성인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너지원이야. 당시에 비행기는 뭐겠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름 네, 기름으로 가는 건데 그 정도가 안 나오죠. 결국 그 정도의 출력이 나오려면 원자력 정도는 돼야 된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그 정도 속도로 가속을 하려면은 원자폭탄을 계속해서 터트려 갖고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 지구에 존재하는 기술로는 그렇죠. 안 되는 거였네요. 예. 네. 결국은 소련 기원론자들이 승리를 해요. 아. 왜냐하면 외계 기원은 너무 황당해. 일단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일단 증거 확보가 어려우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소련 기원론자 주장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사실 두 쪽 다 명확한 증거가 없네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소련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설명이 안 되고 외계물체라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데 한계가 방법이 있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소련 기원론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 UFO 전담 팀이 와해가 돼. 와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련에서 기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안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요게 다시 출범하면서 이름도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로 이때 처음 나온 단어인가요? 확실히 이제 저게 정착이 되죠. 미확인 비행 물체. 네, 비행 물체 UFO.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미국에 그냥 웬만한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뭐 크게 관심을 끌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미국의 심장부, 수도 워싱턴 DC 상공에서 나타나요. 자, 근데 요 나타나는 시기도 참 미묘한 게 네. 원래 이제 레이더는 군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민수 공항에 가면은 요새 다 레이더로 관제를 해요. 그죠? 그게 사실 시작된 게 언제부터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52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자마자 갑자기 워싱턴 DC 상공에 UFO가 출현해. 그리고 그게 워싱턴 국립공항의 레이더에 잡히는 거야. 물론 주변에 있는 군 기지에 있는 레이더에도 포착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 그리고 그때마다 요격기가 출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데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요격기들이 실제로 UFO를 제대로 못 봐. 그 레이더로 쭉 해서 어디 있다고 알려줬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없어져. 순간적으로 마치 전등이 꺼지듯이 딱 꺼졌는데 문제는 레이더 기지의 그 레이더 스크린에서도 같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기술이라는 게 당시에 깜짝 놀랐겠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7월 26일 날은 실제로 갔더니 이때는 이놈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 있어요. 좀 그래서 보라고. 그걸 이제 추격을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당시에 이 가장 최정예 그 요격기들이 이 UFO들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속도를 이제 대강 계산해 보니까 음속의 9배. 당시는 음속의 뭐 1.5배 내기도 쉽지 않던 상황인데 뭐 9배. 이상하고 우리 일반적인 물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상하고 그렇죠. 이상해. 네. 자, 이 사건이 나니까 이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상공에서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기자회견 중에 가장 큰 기자회견이 7월 29일 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 공군의 UFO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다 거기 나와갖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결론이 뭐였냐? UFO 맞답니까? 자, 현재 장비의 성능을 뛰어넘는 뭔가 자연 현상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 바로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게 있다. 기온 역전 현상?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상태에서는 온도 변화가 별로 이렇게 없는데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 자, 해가 지고 막 이러면서 복사라고 하죠. 네, 복사열이. 예. 그거 하고 이제 대기가 식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층이 온도가 좀 다른 층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럴 때 레이더가 쭉 가서 신호가 곧 경계면에서 반사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워싱턴 DC 상공에 나타났던 UFO를 그걸로 설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레이더의 false signal, 그것이 반사된 것이 이제 잡혔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966년에 이제 청문회가 열렸고요. 그 청문회의 결론이 뭐냐면은 군에서만 이걸 갖고서 조사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민간 전문가,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들한테 프로젝트 블루북 팀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넘겨줘서 제대로 조사 분석을 해서 진위를 파악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자, 어떤 면에서 제대로 된 부분이 있긴 해요. 2년 가까이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조사를 했고 그것이 두꺼운 레포트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상당히 뭐 과학적으로 뭔가 중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 그래서 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인데 맨 위에 요약문이 나와. 몇 줄 안 되는. 그 요약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이 UFO 문제는 과학적으로 더 이상 연구할 가치가 없고 국가 안보적으로도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요약문의 결론이야. 자, 그래서 프로젝트 블루북이 없어져 버려. 언제? 1969년에 종료가 돼요. 그러고 나서 한 50년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미국의 그 국방부 안에 UFO 전담팀이 가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요? 궁금하죠? 네. 자, 그 계기가 뭐냐면 좀 엉뚱한 계기야. 미국의 유타주라고 있죠, 유타주. 유타주. 가축 도살 사건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가축 도살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 소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있어. 근데 그냥 병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리한 칼로 장기를 도려내요. 근데 신기하게도 피가 하나도 없어. 그 텍사스에 살던 어느 일가족이 그 유타주의 어느 목장이 싸게 나왔어. 그래서 거기로 이제 그걸 사갖고 저 입주를 해요.
거길 들어와서 사는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목장에서 갑자기 여기 있던 어느 우리에다 가둬놨던 소들이 다음날 가보니까 엉뚱한 데가 이렇게 가둬져 있고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데 보니까 나무 어디 꼭대기에 막 올려져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 위치의 목장에서만요. 그렇죠. 그 유타주의 어느 목장에서.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알려지니까 미국에 이제 그 보면 돈이 엄청 많은 부동산 재벌이 네. 그 목장을 사들여. 아, 또 UFO에 관심이 네, 많은 그쵸, 그쵸. 부호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을 전문가를 이렇게 고용해서 거기서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투입을 해. 그래서 조사를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근데 가족들이 있을 때는 사건이 되게 자주 일어나고 좀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났는데 카메라 촬영 뭐 이거 다 들고 하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고 이제 서로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숨었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부동산 재벌이 에이 별로 재미없어 그래갖고 팀을 해체해버리고 농장도 이제 팔았는데 그 사건을 갖고 관련 그 조사했던 사람들이 책을 내. 그 책이 좀 많이 팔렸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그 책이 어느 그 국방 전문가 그 책을 사서 보고는 거기에 엄청 흥미를 느껴서 자기 소속돼 있는 그쪽 팀 사람들하고 같이 봐요. 그래서 그 목장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실제로 그걸 가서 자기가 또 이상한 체험을 해.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한 2년 동안 거기서 UFO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아까 말한 유타주의 그 목장을 주로 조사를 했는데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그게 뭐냐면 2004년에 샌디에이고 인근 해상 한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니미츠호라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어요. 핵 항공모함인데 그 항공모함과 주변에 여러 순양함들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는 그 와중에 UFO들이 며칠에 걸쳐서 나타나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서 아까 말했죠, 마치 뭐 유성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목격이 돼요. 레이더로 목격이 돼. 자,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뭐가 중요한 사건이냐? 레이더의 증거 자료들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1952년에 그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UFO가 나타났는데 결국 레이더 성능이 좀 떨어져서 결국은 분별을 못했잖아요. 초창기 네. 모델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레이더 성능이 엄청 좋아. 네. 이젠 그래서- 잡혀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 이 사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 자, UFO가 우주에서 대기 중으로 진입하잖아요. 그럼 우주에서 움직이는 게 어디에 포착이 되냐면은 탄도 미사일 레이더. 그거는 우주에 있는 거를 포착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잡혔다는 거예요. 일단. 그다음에 대기로 들어왔어.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거 뚝 떨어졌는데 그게 어디에 잡혔냐? 그 순양함. 순양함에서 잡아. 레이더로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격기 출격을 시키죠. 훈련하다 돌아오는 그 요격기들한테 가서 그걸 봐라. 실제로 가봤더니 아주 신기한 거를 봐요. 뭘 봤을까요? 자,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에 한 직경 한 200-300m 정도 되는 기포가 하얀 게 포말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제 바다에서요? 바다에서. 안에 들어간 거네. 나와! 처음에 그 편대가 두 대가 이제 갔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뭔가 추락 사고가 일어났나 보다. 민간 항공기가 됐건 뭐가 됐건 큰 비행기가 거기 지금 물속에 지금 추락해서 지금 들어간다고 처음에 판단했어. 지금 기포만 보이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UFO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 두 대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 대는 위에서 계속 선회하고
한 대가 이놈을 자세히 보려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니까 딱 내려오니까 갑자기 방향을 딱 틀고 같이 올라오는 거야. 네가 피하나 내가 피하나 보자 하자고 끝까지 같이 그냥 하네. 끝까지 했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놈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래.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와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주에서 잡혔죠, 레이더로. 네. 그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게 또 잡혔어, 막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거 갔더니 조종사 눈으로 목격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했어. 대박이다. 그거를 다른 비행기한테 추적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요. 오. 그 영상 있어요. 동영상은 적외선 동영상이고 그게 2020년에 공개돼 갖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 사건이 나중에 이제 불거져 갖고 미 하원에서 또 청문회가 또 열려요. 네. 이야. 이제 이거는 UAP 청문회야.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어요. UAP. 2008년에 그 새로 만든 팀에서는 UFO라고 더 이상 안 부르고 UAP라고 불러.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오브젝트도 페노메나로 바꿔버려. 왜냐하면 오브젝트 하면 뭔가 진짜 인공으로 만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현상으로 해야지 이제 뭔가 좀 덜 불편하잖아. UAP 그렇죠. 미확인 공중 현상.